안녕하세요. 독서가 사교육을 이긴다의 저자 이미양입니다. 책 출간 후 여러 차례 북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책 읽기를 즐기기만 한다면 독서는 다른 어떤 공부법보다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저희 북토크에 참여하신 분들은 주로 독서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만큼 독서로 자녀 교육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토크에 참석하셨던 어떤 신혼의 한 남자분이 계셨는데 독서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정말로 독서로 사교육을 대신할 수가 있나요? 라는 진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100%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사교육을 한다고 무조건 공부를 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서도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독서도 사교육처럼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잠재된 위험으로 첫 번째, 입시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든 스포츠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목표가 어디인가를 알고 가는 것과 그냥 남을 따라가는 것은 다릅니다. 아이들 인생의 1막 1장에서 공부의 최종 목표가 입시라고 한다면 그 입시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뚜렷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이 좋은 학원이라면 무조건 그 학원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독서가 좋다고 하니 무조건 책을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을 하든 독서로 하든 입시 제도가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합니다. 한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넓게는 수천 가지가 된다고 하죠. 그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시를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 중에서 한 분 아니면 두 분 모두가 끊임없이 입시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맞벌이 부부셔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료로라도 내 아이에게 필요한 입시의 요소들을 추려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서로 아이 교육을 이끌 수 있는 두 번째 전제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책 읽기는 참 재밌다는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에게 독서를 억지로 시키거나 이미 아이가 공부를 사교육으로 매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발적인 독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독서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월수금 다니고 화목에는 영어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매일 학교에서 공부를 끝내고 집에 와서 가방을 바꾼 다음 학원에 가서 수업을 또 듣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밥을 먹고 조금 쉬거나 아니면 곧바로 학교 숙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매일 어른보다 더 바쁜데 저녁 늦게까지 수업 숙제까지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독서가 좋다고 하니 추가로 독서까지 하게 하려고 하면 현실적이지도 않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짜주신 학원에 다니고 있고 본인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독서까지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힘이 들기 때문에 편안한 만화만 보거나 보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아이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로 아이 교육을 이끈다는 말은 아이가 7세까지, 즉 다시 말해서 사교육의 발을 적극적으로 들여놓기 전까지 책에 흠뻑 빠져들었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혹은 사교육을 최소한만 이용하고도 충분히 독서를 해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원을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학원은 아이들의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데 반해 독서는 즐기는 수준이 되면 그만두라고 해도 숨어서 읽고 싶은 취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힘을 들이지 않고 많은 지식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든 독서든
아이의 취향을 거슬러서 억지로 하는 것은 실패를 부르는 일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책을 쓰면서 책의 타겟 독자를 제가 7세까지의 부모, 즉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자녀로 둔 이유는 무조건 7세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체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매일 학원을 다니는 것이 대세인 것을 감안하여 그 전에 독서가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유치원 아이들도 두세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었고 독서로 아이 교육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은 위협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이들이 책 읽기를 너무 재밌어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성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독서 분위기라면 수학을 빼고 모든 과목에서 아이가 독서로 선행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의 유혹을 뿌리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초등이나 중등 수학까지도 아이와 싸우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수학마저도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시간을 운용해서 독서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학이나 다른 활동을 외부에서 배워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이하가 된다면 아이가 쉴 수 있는 시간은 그래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독서의 장점과 학원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바심이 들다 보면 금세 하나를 더 추가하고 그러다 보면 주 5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아이가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읽던 책마저도 손에서 아주 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독을 하는 것과 매일 학원을 다니는 것은 둘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학원과 독서를 병행을 적절히 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죠. 만일 아이가 책 읽기를 잘 받아들여서 쉬는 시간만 되면 책을 붙잡고 있는 습관이 생겼다면 이제부터는 부모님이 하실 일은 아이가 좋아할 책, 읽을 수 있는 책을 갖춰주는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쉬워집니다. 이때에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배울 과목을 염두에 두고 교과 연계 독서를 하면 더욱 깊게 과목별로 독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아이가 책을 선택해 나가도록 해야 자발적이고 더 재밌고 빠져드는 독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서가 사교육을 이긴다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성적을 잘 낼 수 있다는 의미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꾸준히 책을 읽으면 아는 것이 많아져서 시험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비교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공부를 점점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공부 성적만을 두고 생각해도 독서는 사교육보다 좋은데 독서는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다양한 능력도 길러줍니다. 즉, 독서를 하면 시험을 잘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사고력, 이해력, 또 논리력, 지혜, 여러 가지 지식이 쌓임으로써 문제 해결력도 늘고 리더십도 생기고 여러 영역이 교집합을 만들어서 창의력도 늘려주니까 더 좋은 방법이겠죠. 따라서 저는 독서가 사교육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 해도 꼭 하고 싶었는데 독서는 심지어 돈이 거의 들지 않거나 조금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꼭 독서로 아이들의 교육을 이끌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학원에 다닌 경험이 많지 않거나 공부에 지치지도 않았다거나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서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유치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님이 지금부터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매일 읽을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읽어주고 좋아하는 책을 찾아주고 조금 읽었을 때 칭찬해주고
해서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다면 남은 초등기간 동안 내내 매일 독서하고 사교육을 최소한으로 이용하면서 비교적 여유롭게 공부와 정서를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학생 때도 물론 독서로만 교육하기는 어려운 환경이 되어 갑니다만 중학교 성적은 대학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아이마다 학습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면서 아이만의 공부 스타일에 맞는 공부 스타일을 찾아 나간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아이가 부모님과 생각이 달라서 공부와 학원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거나 사춘기가 이미 와서 부모님과 사사건건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시키려고 할수록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의 마음부터 차분하게 가라앉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아이의 버릇을 고치겠다거나 게임을 못하게 하거나 자주 꾸중을 하시게 되면 아이가 지금 하던 공부마저도 아이의 손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모두 맞는다고 해서 아이가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받는 마음을 더 상처를 깊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반항하는 마음을 계속 부릴 수도 있습니다. 중학생 시기는 이미 자기 스스로 생각과 판단을 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모 주도로 이끌던 방식을 잠시 멈추고 아이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늦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아이 주도적인 공부법이나 독서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아직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영역을 억지로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달 모든 것을 쉬게 하면서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타일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는 많이 읽어라가 아니라 좋은 책을 읽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책이란 반드시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권을 읽다 보면 마음도 편해지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싹트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는다면 아이는 아무리 좋은 의견을 부모님이 내신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하지 않던 독서를 갑자기 시키는 일이 초등학생 때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서로 아이들의 교육을 이끌고 싶다면 부부가 힘을 합쳐서 아이가 영유아일 때부터 충분히 함께 놀아주면서 엄마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더 잘 들어주고 싶은 것처럼 아이들도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부모님이 권하는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이때 책을 재밌게 읽어주면서 독서를 권장한다면 더 독서를 취미로 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저에게 영어 지도를 받고자 찾아온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조언을 할 때도 이미 아이가 독서를 습관을 잡고 있는 아이에게는 호칭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국어도 영어도 사회나 과학도 모두 독서의 영향권 아래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학만 학원을 다니게 하면서 독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도움을 조금만 주면 아이는 편안하게 수학도 잘하고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는 아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이별로 이용하는 학원의 수는 다를 수 있지만 독서로 더 많은 과목의 지식을 쌓아가면 갈수록 어린 시절은 더 여유롭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영유아를 두신 부모님들께 아이와 대화의 정서적인 끈을 놓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부도 잘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이 독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머리가 아주 좋거나 독서를 매일 즐겁게 하는 아이들입니다. 타고난 머리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후천적으로 아이가 독서를 꾸준히 하면서 수학만 어느 정도 신경을 쓴다면 초등학교 실력은 저절로 갖춰집니다.
또 수학도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수학 동화나 수학 관련 도서를 읽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수학과 관련된 책들은 생활 속에 숨겨진 수학이나 재미난 수학에 눈을 뜨게 합니다. 수학으로 우리의 생활을 설명하다 보니 수학이 꼭 필요하다구나 하구나 아니면 즐거운 과목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반면에 우리가 어려서 공부했던 것처럼 공식이나 문제풀이로 시작한 수학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채워주지도 않고 흥미를 유발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공부한 과목이 수학인데 수학이 재미가 없다면 나머지 과목들도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 싫은 마음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라면 부모가 먼저 책을 읽고 또 아이에게 재밌는 방식으로 그림책과 동화책을 읽어주세요. 유치원 때까지는 가족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애정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나 입시라는 긴 길을 두고 볼 때 훨씬 더 유익한 시간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대인들의 양육과 교육 방식은 바로 독서와 토론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독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사회와 학교에서 늘 책을 읽고 토론하게 하는 유대인의 힘은 매년 노벨상의 30% 이상을 유대인이 받는다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끝없이 풀어서 정답이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반복 학습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좋은 대학에까지 입학하게는 할 수 있지만 창의력이라는 귀한 능력을 집단적으로 잃어버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을 통한 교육은 갈수록 창의력이 중요해지는 AI 시대에는 바람직한 공부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